오셨군요. 아, 네, 오셨군요. 우주와 하늘에 계시네요. 네, 저 타노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전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사후세계? 약간 뭐라 그러죠? 이거 약간 사이비 이제 아, 맞다, 그 맞다. 교주 이렇게 막 강연하는 거 보면 이런 거 돼 있던데. 팔 이렇게 하고, 그죠? 어, 다들 미쳐가는 중.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두 번째 시간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토크노믹스인데요. 이게 사실 저도 관심만 많았고 좀 잘 몰라서 한번 공부할 겸 해보려고 어, 좀 준비를 했고 혹시 뭐 좀 틀린 내용이나 얘기 더 해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 다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어, 우선 토크노믹스를 정의를 해보자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토큰을 활용을 해서 각 참여자들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줄 구조를 만들어서 서비스의 성장을 꾀한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토크노믹스의 뜻 같은데, 요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뭐 예전에 이제 뭐 리니지나 뭐 어떤 게임들 보면은 그 안에서 쓰이는 재화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느 아이템에 얼마를 할당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거기서 쓰이는 재화 같은 건데, 어떤 서비스에서도, 이 토큰을 활용해서, 어, 좀, 그 서비스가 이제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준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어떤 그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꾀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 같아요.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이제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 다오를 저희가 봤는데, 다오를 운영하는데 핵심 도구가, 된다는 생각에서, 어, 요거를 좀 골라봤고,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토크노믹스를 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고 잘 구성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토크노믹스를 좀 분석하면 그 서비스의 의도, 그리고 방향, 로드맵이 이제 잘 분석을 하면 이제 이게 보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토크노믹스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거야라고 이제 좀 많이 궁금해서 이제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보려니까 용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외에도 그 어떤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그냥 몇 가지만 좀 골라봤거든요. 우선은 ICO, IEO, IDO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ICO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인을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을 하고 하는 일반적인 ICO인데, 이제 IEO, IDO는 별거는 아니고, 그 코인을 투자자가 직접 하는 거가 아니라 거래소를 껴서 하는 것. 그래서 가운데 이가 익스체인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소를 껴서 어, 하는 것을 IEO라고 하고, 어, 이 IEO라는 말 대신에 뭐 바이낸스는 런치패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O는 이제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그 중앙화된 거래소 아니고 Decentralized Exchange이라고 해서 그 D를 쓰는데 IDO, 탈중앙화 거래소를 껴서 하는 걸 IDO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엔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제 TG라는 거는 토큰 제너레이팅 이벤트를 줄인 말인데요. 이 ICO나 IO, IDO 하는 그 이벤트 자체를 TG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사실 저번에 우리가 DAO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크노믹스에서 주로 이제 토큰 이제 holder들이 좀 모인 거를 좀 초점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디스코드나 그냥 열린 커뮤니티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액션을 하고 이 생태계를 위해서 같이 그 오너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이제 커뮤니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시스템은 이것도 좀 그냥 폭넓은 의미인데 이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나, 그리고 이제 게임이면 게임, 그리고 커뮤니티 전체를 좀 포괄하는 큰 개념의 단어인 것 같고,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이제 토큰이 아무래도 토큰을 도입한다는 건 어떤 경제 체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 경제 체제가 그 이제 목적하는 그 커뮤니티나 이제 그 서비스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저리라는 말도 계속 나올 텐데, 트레저리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뭔가 활동이나 그 액션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공동 자금을 트레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팅 락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토큰을 여러 주체에게 분배를 하는데, 이 토큰을 바로 풀면 이제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토큰을 트레이딩 가능하도록 이제 푸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할당량이 10이 있지만 1부터 뭐 2, 3, 4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푸는 거를 락업이 돼 있다, 베스팅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토큰 디스트리뷰션하고 토큰 에미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토큰 디스트리뷰션은 정해진 토큰의 양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토큰 에미션은 그 할당된 토큰을 이제 기간을 두고 그 얼마만큼 이 사람에게 분배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은 토큰을 블록체인에 예치를 하고 그럼 이제 그 토큰이 블록체인 운영이나 검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토큰을 예치를 했으니까 그 대신에 일정량의 토큰을 또 수익으로 얻는 것을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이제 합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주요 용어는 요 정도 좀 보고 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토큰 분배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토크노믹스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토큰 분배를 표를 찾아보면 사실은 이제 그 토크노믹스 설명해 놓은 백서별로 되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이 토큰 분배에 있어서 6가지 그 메인 세그먼트들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고 6가지로 조금 나눠서 그러니까 토크노믹스를 읽을 때 해보니까 조금 도움이 돼서 이거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가 퍼블릭 세일이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첫 번째 퍼블릭 세일인데, 퍼블릭 세일은 말 그대로 대중에게 거래소 등에 공개 판매를 하는 건데, 뭐
ICO, IEO, IDO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TG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스팅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대중에 공개 판매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디나 새로 이제 그 팀이 꾸려져서 이제 요건 우리 토크노믹스를 이렇게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까 할 때 이제 투자를 받죠. 그래서 그 프라이빗 인베스터가 항상 있고, 뭐 시드 투자, 프라이빗 투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요 세그먼트 중에 또 이 투자자들의 또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코어 팀인데, 말 그대로 팀한테 토큰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파운더나 직원들한테 분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목적이 그 팀에게 오너십을 좀 갖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에코시스템 인센티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에코시스템에 인센티브로 쓰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뭐 그로스 프로그램, 유동성 채굴, 일드 파밍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제공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토큰을 줄게. 이렇게 할 때 인센티브로 사용할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해두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어드랍인데, 보통 완전 처음부터 이 토크노믹스를 구성하고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 서비스를 좀 하다가 토크노믹스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어드랍은 이제 기존의 이 서비스의 밸류를 이제 가치를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어떤 참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참여자들한테도 토큰을 배분을 하고 이 수익을 오너십이나 수익을 같이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에어드랍이라는 방법으로 과거 유저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네, 보상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토크노믹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트레저리. 요거는 말 그대로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 미래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위해서 남겨두는 예비 풀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팅을 통해서 어떤 스테이크홀더한테 더 지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트레저리를 활용해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토크노믹스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요 6가지 범주에서 크게 그 디스트리뷰션 설명할 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덱스의 이제 토크노믹스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저는 이 덱스를 이해하는데도 한참 되게 예전부터 좀 어려워서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원합니다. 네. 제가 토크노믹스를 괜히 선택했나 약간 준비하면서 이게 우선 내가 공부는 하긴 했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탈중앙화 거래소랑, 우선 거래소부터 시작을 해보면 거래소 서비스들이 목적이 말 그대로 토큰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 A라는 토큰을 B로 교환을 하고 싶어 하면 그거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게 이제 거래소인데, 이제 요거가 보통 어떤 그 큰 기업이 돈을 모아두고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해줬다고 하면은,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그 토큰을 교환해 주려면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풀을 그 방식만 프로그램으로 정해두고 그 토큰을 사람들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토큰, B라는 토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면은 이 A라는 토큰, B라는 토큰이 지금 이 거래소에 없지만 여기 보면은 LP라고 써져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거를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옵니다. A랑 B랑 나 이만큼 있는데 여기다 넣어둘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유동성 풀이라는 거를 조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트레이더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토큰 AB를 교환을 해가고, 교환을 했으니까 이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것들을 그 LP들한테 그 수익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요게 탈중앙화 거래소의 좀 기본적인 그, 이제, 돌아가는 원리이고요. 그럼 여기서 근데 저희가 토크노믹스를 분석해야 되니까 참여자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유니스왑의 예인데, 지금 여기 유니스왑 풀이 있죠? 유니스왑 풀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LP가 있습니다. LP들은 여기에 자기의 토큰을 여기다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트레이더들이 와서 여기가 이제 풀이 생겼으니까 토큰 스왑이라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수수료나 수익이 생길 거고, 이게 이제 그 LP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참여자는 LP와 트레이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 팀이나 조직, 다오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세 가지가 그 덱스의 주요 참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토크노믹스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이 토큰 홀더라는 참여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분배하는 방식이 거래소마다 다 달라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니스왑인데, 유니스왑은 트레이더가 트레이드를 해서 생기는 그 수수료, 그 수익 전체를 LP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요 앞에서 요 참여자들이 있는데, 요즘 LP한테만 전량 분배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토큰 얼로케이션, 여기 토큰 디스트리뷰션하고 여기 토큰 그 에미션인데, 여기 보면은 전체 요걸 먼저 얘기했구나. 유니스왑이 원래 토크노믹스가 없었다가 그 유니라는 토큰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2020년 9월 정도에 이 유니 토큰의 상장을 중간에 했고, 이중 이제 한 총 그 토탈 서플라이가 한 10억 개로 유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전체 유니 얼로케이션의 60%를 커뮤니티에게 주고, 그 다음에 팀에게 20%, 투자자에게 17%, 그리고 어드바이저에게 또 소량 이렇게 분배가 됐고, 옆에 에미션 보면 4년 동안 10억 개가 차차 이렇게 분배되는 걸로 좀, 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니스왑이 토크노믹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좀 재미있는데, 유니스왑이 잘 되다가 스시스왑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 거래소가 생긴 건데, 스시스왑이 새로 이제 나오니까 유니스왑의 지금 이 트레이더들을 좀 끌어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시스왑은 유니스왑의 어떤 토크노믹스를 도입을 하고, 우리는 수익을 그 토큰을 가진 홀더들에게도 분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시스왑이 나왔을 때 아마 유니스왑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유니스왑도 이 토크노믹스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근데 유닛과 좀 다르게 유닛 토큰은 어, 이, 이 토큰의 역할이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만 조금 해서 이 수시수합처럼 수익을 홀더들한테 배분은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좀 어, 다음 모델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스시 수업 이외에 다른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이 LP 말고 다른 이제 주체들한테도 분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유니스왑이 지금 LP한테 수익의 전체를 분배를 하는데 여기 좀 자료가 좀 지난 거여서 지금은 조금 커뮤니티가 다르게 이제 결정을 하면은 조금 분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지금 요 표 기준으로 보면은 수시 수업은 LP들한테도 분배를 하는데 이 토크노믹스를 도입을 하고 토큰을 가진 홀더들한테 16.6%를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그 아까 LP, 그 다음에 토큰 홀더, 트레이더, 어, 다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 LP들한테만 그게 같다고 치면은 이 지금 스시 수업 같은 경우는 토큰 홀더들한테도 이 수익을 돌려준 거죠. 그럼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토큰을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생기니까 이 토큰의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토큰의 가치가 올리게 되면 그 서비스 자체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서 이거 자체가 유동성 유입의 그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스시 수업의 사람들이 나도 여기다가 토큰을 좀 예치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되게 또 다양한 지금 토큰 분배가 있는데 이런 커브나 스페키 수학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LP들한테 그다음에 토큰 홀더들한테 분배를 하는데 다오나 팀에게도 직접 분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팬케이크 수합이나 이런 데들은 다오나 팀에게 직접 분배를 하는데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다오나 팀에게 직접 분배를 한다는 거는 이 전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이나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다오에게 또 뭔가 수익을 줘서 인센티브나 동기를 더 강화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거기 커뮤니티 안에서. 네. 이렇게 이제 덱스는 누구에게 LP나 토큰 홀더, 트레이더 중 누구에게 이 수익을 배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어, 톡, 지금 그 모습이 이루어져 있고 요거를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은 아마 원래는 유니스왑이 좀 대장격의 그 탈중앙화 거래소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DYDX가 지금 또 요즘에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오.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가 정답이냐,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답이냐라고 하면은, 이 정답은, 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문제 같고, 그냥 각자가 지금 다 다른 방식으로, 어, 그 각 참여자에게 분배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결국은 이제 덱스에서는 토큰을 교환하는 게 서비스인데, 그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분배를 해주느냐는 각자 이 덱스마다 생각이 다를 거고, 그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같은 서비스를 하지만 다 다르게 이제 분배를 하는 모습이 이제 좀 흥미로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저거 네. 자기네 토큰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토큰 어디에 써요? 아, 토큰은, 요것도 이제 토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버넌스 토큰, 유니스왑의 경우에는 거버넌스 토큰에 지금은 어떻게 다오가
이거를 토큰을 어떻게 쓸지 막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주로 유니 토큰의 경우에는 거버넌스 토큰이고,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면은, 어, 토큰으로 무언가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커뮤니티나 어떤 다오에서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데 결정을 할 때, 어떤 주요 사안들을 결정을 할 때 투표권처럼 사용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토큰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지금 유니 수합을 제외한 데는 토큰 홀더들한테 직접 이 수익을 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거버넌스 역할뿐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그 수익이 되는, 제가 그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 그 저기 무슨 토큰이라고 하는데. fee를 나누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fee는 그러면은 해당 토큰으로만 내요? 아니면은 뭐 내가 이더리움을 클레이로 바꾸고 싶으면 이더리움으로 낸다, 클레이로 낸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전용 fee로만 쓰는 토큰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정확히 요 덱스에서 제가 fee라고 얘기한 거는 그, 그 해당 거래소에서 만든 토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에서 생기는 거래 수수료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래 수수료 수익은 각자의 토큰인 거예요? 여러 가지 토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네네, 제 그 생각엔 그게 부분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fee를 우리가 만든 토큰으로만 받겠어라고 하면 거기에 일단 필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뭐 유니스왑이라고 하면 유니라고 하는 어떤 토큰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에 대한 네네, 쓰임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건데, 네네. fee를 유니로만 받겠다고 하면 거기서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 fee가 어떤 fee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찾고 있어요, 지금. 네네. 어,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fee는 이제 유니스왑이라고 하면은 유니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니가 있기 전에도, 그 유니스왑이 유니 토큰을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거래소 수익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토큰이라기보다는 거래가 발생하면 나는 그 유니스왑 서비스의 수익, 여기서 fee는 거래 수수료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그 수익 자체를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측면에서 LP한테 그냥 다 나눠줬던 거죠. 그 유동성 공급한 만큼. 근데 그 수익 자체를 누구에게 나눌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른 서비스들은 그 거래소의 수익을 토큰 홀더들한테도 일부 나눠주고, 다오나 팀한테도 나눠주고 하는 방식이 있다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각 거래소가 만든 토크노믹스를 하면서 만든 자기네 개별 토큰 있잖아요. 그 토큰에 대한 지금 이 분배가 아닙니다. 요 그래프 자체, 요 표 자체는. 여기서 fee라는 거는 지금 이 거래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 사실은 저도 이제 토크노믹스를 보는데, 토크노믹스를 꼭 그, 사실은 어떤 서비스든 다 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서비스들마다 목적이 다 다른데, 이 토크노믹스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거를 좀 차이를 살펴보고자 좀 한 거여서, 이 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토큰을 교환한다는 서비스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지금 토크노믹스를 이렇게 사용했구나 정도만 이제 좀 봤고, 어, 네네. 그, 지금 거래소에서 만든 토큰을, 정확히, 거래소마다 사실은 토크노믹스가 다 있다 보니까 정확히 찾아보면은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건 오늘 숙제. 오늘 저의 숙제. 집에 가서 해봐야지. 이게 확실히,
저도 조금 설명하면서 어려운데 질문을 주세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사람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저렇게 네, 이렇게 유니 맞아요. 수업 잘 되는 거 보고, 저거 잘 되는데 이렇게 트위크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내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똑한 것 그래서 같아요. 수시 수업이 그렇게 나왔고 그때 아마 진짜 유니 수업에서 많이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요 지금 거래소에서 토커노믹스를 좀 받고 사실 요것만 보니까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살펴본 게 이제 그 다음인데 어, 요 카스타라는 그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토크노믹스를 도입을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글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보고 공부를 해서 지금 좀 그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고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일반 블록체인 서비스는 어떻게 토크노믹스를 사용하지? 요거가 좀 궁금해서 좀 골랐어요. 이 카스타는 여기 써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예요. 사람들한테 어, 결제를 모바일로 하는데 가상화폐로 하게 해줄게 라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생긴 그 서비스고 여기 보면 이제 전화나 QR만으로 코인을 뭐 송금하게 해준다. 뭐 일반인에게 그 블록체인 결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 수수료도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는 서비스였고요. 근데 요거를 선택하게 된 게 이게 조금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리스팅을 하면 기대를 많이 받고 하니까 쭉쭉 그 이제 이 토큰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기대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 1월 3일 날 리스팅을 했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상장 날 뭐 이 정도 되기도 하고 약 그 1.2달러에 이제 가격을 이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내내 떨어지기만 했어요. 계속 3월 말까지 내내 떨어지기만 해서 0.3이 됐고, 어, IEO 가격, 그리고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이 그 TG를 한 이 IEO 가격을 보면 이제 0.04달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뭐 아직도 그거보다는 높으니까 0.3달러라고 하면은 뭐 실패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상장 후에 줄곧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럴까 뭐 좀 하면서 이것 좀 같이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좀 골라봤고요. 이 카스타의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좀 볼게요. 카스타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토큰을 분배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복잡하게 많은데 제가 그 아까 설명드렸던 걸 좀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좀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보면 투자자 여기 보면 지금 시드와 프라이빗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투자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투자자가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팀 물량, 어드바이저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팀이나 어드바이저가 한 17%의 정도 물량을 또 차지를 하고 있고, 어, 여기 보면 개발, 마케팅, 오퍼레이션, 그리고 에코시스템, 리워즈, 그리고 제너럴 리저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디벨롭먼트나 마케팅, 오퍼레이션이라고 나온 거를 이 팀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딜리벨로먼트나 마케팅 오퍼레이션을 위한 공용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걸로 아마 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코시스템이나 트레저리 쪽으로 좀 저는 분류를 했고, 그래서 에코나 트레저리가 이렇게 합치면 한 54.5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세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TG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요게 이제 2.5%, 그리고
요거가 이제 처음에 시장 조성, 여기 보면 이제 유동성 공급, 리퀴디티,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주는 물량이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토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알기로 요즘에 블록체인이나 이제 뎁 서비스들의 경향이, 에코시스템과 트레저리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 비중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퍼블릭 세일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게 요즘 서비스, 이제 뎁 서비스들의 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투자자들은 사실은 토큰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코 내에서. 요거를 수익을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동기가 되게 큰 참여자고, 그래서 요것들 좀 의식적으로 줄여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시스템과 트레저리 분량을 늘린다는 거는 그 서비스 자체에 어떻게든 이 토큰을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이 토크노믹스를 조성하는 사람들의 좀 의지가 있다는 걸로 좀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퍼블릭 세일도, 예전에 퍼블릭 세일 물량을 꽤 가져갔는데 이것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토큰 에미션을 보면은 또 이 토큰 분배에 대한 또 그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이트에 가면은 볼 수 있는 토큰 얼로케이션에 대한 에미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드나 프라이빗은 베스팅을 얼마큼 하고 언제까지 어, 이 리스팅 후에 언제 풀기 언락을 시작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요것들을 전체 물량을 풀겠다, 이런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이 카스타 같은 경우에는 IDO 이후에 1, 2개월 후부터 뭐 1년, 2년에 걸쳐서 5% 정도씩 조금씩 언락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팀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5개월 후부터 5년 동안 2% 정도씩 조금씩 풀립니다. 근데 이제 운영 실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은 바로 언락을 시작해서 2년 동안 5%씩 빠르게 릴리즈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케팅은 4년간 천천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팀에서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그거별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베스팅이나 이런 전략들을, 가져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은 100% 언락, 리스팅 시에 100% 언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조성자들은 락업 없이 바로 언락을 하는 거를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시장에 퍼블릭 세일을 하고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미션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분석을 할 때 토큰 분배랑 에미션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좀 읽어보면 다른 토큰 분배 전략도 조금 해석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쓴다는 거야 라고 들어가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관심 있는 토크노믹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 좀 더 파보면은 아마 거기 서비스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처음에 선택을 한 거,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그럼 왜 계속 하락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요거가 3개월 동안 프로덕트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프로덕트도 딱 나오고, 이제 로드맵은 짱짱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게 아마 그 인스타나 유튜브에 꽤 인플루언서가 이제 합류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로드맵도 이렇게 쭉 있고 한데 프로덕트가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랑,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게 좋은 투자자가, 사실 투자자가 많으면은 그 기대 때문에라도 이 초반에 많이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좋은 투자자가 명확히 안 보였었던 거가 이제 그 이유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냐.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다 뇌피셜입니다. 제가 네, 심도 있게 분석했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서는 시드나 프라이빗 투자 라운드의 높은 할인율 음,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가 무슨 말이냐면, 음, 그러니까 시드랑 프라이빗에서 이제 풀린 가격이 좀 쌌거든요. 그러니까 음, 금액이 정확히 얼마냐면 0.015, 시드 라운드는 0.015달러. 그리고 프라이빗 라운드는 0.02달러. 그러니까 그 요게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된 게 1달러가 넘었으니까 사실은 내가 투자자인데 그 그리고 초반에 전부 다 언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인데 내가 5분의 1만, 예를 들어서 5분의 1만 그 투자자들이 팔겠다라고만 해도 그 투자의 그 10배가 되는 금액이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만 투자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투자자들이 요거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매도를 했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매도 동기가 크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5분의 1만 20%만 매도를 해도 그 TG 물량의 2배가 시장에 풀립니다. 음,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그 매도 압박을 견딜 수가 없겠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이 시드 투자 라운드의 높은 할인율 때문에 매도 동기가 커져서 이게 계속 토큰 가격이 초반에 떨어진 거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좀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궁금한 게, 그러면은 토크노믹스를 구성할 때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할인율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될까?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질문 없습니다. 네. 좀 쉬실래요? 물 좀 더 드시고, 네. 숨 좀 쉬시고. 아까, 아까 덱스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뭔가 좋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질문해 주실 때 진짜 좋았어요. 그 다오할 거. 그래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질문에 답변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쓰는지 좀 보려고. 그럼 NFT 마켓플레이스는 그 토크노믹스를 어떻게 쓸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룩스레어 케이스를 조금 가져왔고요. 우선은 룩스레어는 오픈시가 되게 대중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오픈시를 잡겠다고 나온 NFT 마켓플레이스고 올해 초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략을 명확하게 썼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노림수가 완전히 명확했는데 요 에어드랍이나 리워드 전략을 이제 오픈시 좀 사람들에 맞춰서 그 전략을 세웠고 그걸 토코노믹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한 달 정도 전이었나?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 룩스레어 팀이
그 웹이더 보상을 그러니까 마니더 정도나 현금화를 했거든요. 이 현금화를 했는데 이 현금화를 해서 이 토네이도 캐시라는 걸 통해서 현금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토네이도 캐시가 알아보니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가 신경 쓴다라고 해서 하는 서비스인데 이걸 이제 어둠의 경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이용하는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토네이도 캐시로 현금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을 팀이 현금화한 것도 불안한데 토네이도 캐시로 현금화했다고 하니까 아 이거 뭐 러그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어, 좀 시끌벅적했던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건도 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케이스라 지금 룩스레어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도 그 토큰 분배랑 에미션 전략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요게 룩스레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나오는 룩스레어의 이제 토크노믹스인데, 룩스레어의 토큰이 룩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룩스레어 토크노믹스를 보면은 토큰 얼로케이션에 보면, 지금 네, 커뮤니티가 제일 많죠. 커뮤니티가 75%, 그리고 투자자, 스트래티직 세일이 투자자를 말하는데 3.3%, 그리고 팀이 10%, 에코시스템 10%, 유동성 1.7%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즘 토크노믹스를 가져가는 이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그 경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좀 더 심하죠. 그 투자자들을 확 줄였고 팀 물량도 제가 알기로 15에서 16%가 좀 일반적이다 요즘은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조금 덜 가져갔고요. 그리고 에코시스템 10%, 커뮤니티 75%에서 이 생태 커뮤니티나 에코에 쏟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요게 이제 토큰 에미션 전략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에어드랍을 처음부터 가져가고 있어요. 요 에어드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룩스레어가 되게 특이한 에어드랍을 진행했는데, 연초에 올해 1월쯤에 이제 룩스레어가 오픈을 할 때 초기 이벤트로 그러니까 2021년에 6개월 동안 오픈시에서 3이더 이상 거래한 사람은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룩스 토큰을 그냥 에어드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이트에서 NFT를 거래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보상으로 룩스 토큰을 계속 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동기가 생기냐면 NFT 거래를 많이 했던 고래들일 경우에 갑자기 내가 고래라는 이유로 룩스 토큰이 이만큼 생겼잖아요. 근데 이 룩스레어에 가면은 거래할 때마다 룩스 토큰을 또 주고 그거를 스테이킹한 대로 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FT의 고래들일수록 룩스 토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룩스레어에서 거래를 하고 스테이킹할 유인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을 중심으로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토큰을 주니까 요거를 이제 자전거래의 룩스레어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전거래를 하는 좀 모습들도 많이 포착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좀 NFT 마켓플레이스 유저들을 끌어오는 전략을 좀 잘 썼던 룩스레어인데, 근데 아까 뉴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팀이 많이 현금화를 한 뉴스. 근데 요거를 지금 토큰 에미션 전략만 보면 팀 물량이 10%밖에 안 되고, 이 팀이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지금 에미션 전략을 보면은 데이 0에서 데이
180,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이 팀은 토큰을 거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팀은 어디서 그 수익을 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그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이제 에미션 전략인데 룩스레어는 그 토커노믹스를 좀 내려보면은 스테이커블한 거에 한 룩스에 대한 그 에미션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가능한 언락은 6개월 후였는데 사실은 그 스테이킹 가능한 일정은 처음부터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팀도 여기 아주 조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팀도 계속 가진 토큰들을 이 에미션 전략에 따라서 스테이킹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토큰 매각으로는 수익은 못 버는데 스테이킹으로는 웨비더를 그러니까 그 수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현금화 사건이 있었던 시점에 스테이킹 가능한 공급량 중에 팀에게 배정된 거는 12% 정도가 됐었다고 하고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2월 1일이었으니까. 근데 요때 이제 룩스레어가 그 트위터에 자기네들 하루 수익 같은 거 막 공개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하루에 그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스테이커들에게 분배된 그 수수료 총량이 7,200 정도 되는데, 이게 290억 원이거든요. 초기에 진짜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긁어모았고, 그것들을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니까 팀은 하루에 862억, 그날만 해도 그 정도를 받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그 전으로 하면은 마니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합당하게 받아서 사실은 할 수 있었던 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룩스레어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면서 보니까 후발주자 NFT 마켓플레이스였는데 토크노믹스 전략을 아주 저돌적으로 짰죠. 오픈시를 잡겠다는 걸로 짜가지고 그거가 아주 잘 맞아 들어가서 한때는 그 전체 거래량 기준으로 오픈시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되게 노림수가 있는 토커노믹스 전략이었지만 매우 어쨌든 노리는 바는 얻었다. 그래서 유효했던 토커노믹스 전략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보자면 팀 수익이 사기는 아니고 원래 정해진 수익을 정말 현금화했을 뿐이긴 한데 이 토큰 매각 등 팀이 이제 단기간에 수익화를 하면은 시장에 좀 큰 파장이 있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토크노믹스를 어떻게 쓰는지 좀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요 마무리를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토크노믹스를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본 입장에서 일부러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어떻게 토크노믹스를 쓰나 보려고 뭐 덱스도 보고 일반 서비스도 보고 NFT 마켓플레이스도 보고 했는데 진짜 이게 그 케이스라서 다른 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룩스레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그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것 따라서 그냥 또 일반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의 그 토크노믹스 전략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크노믹스를 진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히려 더 느낀 것 같고, 좀 마지막에 좀 그 룩스레어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진 물량을 그냥 현금화를 했을 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대중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요즘에 사실 토큰 상장으로 일시에 큰 돈을 땡기려는 사기 프로젝트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또 위메이드가 토큰 매각을 해서 M&A 자금으로 쓴다고 토큰 매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때도 또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식 매각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난리 나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이제 토큰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떴는데 그거 매각해서 딴 데 쓴다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저는 그걸 처음 볼 때 토큰 매각 자체가 사실은 뭐
토크노믹스를 구성을 하고 토큰을 매각을 해서 팀의 자금으로 마련을 해서 팀 운영에 쓰고 하는 거가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메이드 사건이 나오고 나서 다른 이제 국내 게임 업체들은 다 우리는 그렇게 안 쓰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투스나 뭐 이제 다른 데서 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토코노믹스를 살펴보면은 뭐 그러니까 딱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M&A나 어떤 자금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지. 에코나 이런 데서 어쨌든 토큰을 이용해서 다 팀을 그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뭔가 좀 이 자기 팀이나 이 다오들이 가진 토큰을 매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거 내가 팀이라고 한다면 우리 팀이 받은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맞는 거지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서 이걸 한번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렵네요. 그쵸. 네. 네. 근데 토큰을 발행하는 목표가 애초에 그 자본 조달이잖아요. 네. 원래 그 ICO 하는 거 자체도 원래 자본 조달이 목표였고 여러 가지 뭐 IEO 이렇게 변환된 게 여러 가지 규제랑 이런 것들 때문인데 자본 조달하는 목적은 자본을 써서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썼다? 이거는 저는 좀 그걸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뭐 계획에 따라서 썼는지만 좀 더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화이트 페이퍼라던가 뭐 로드맵 같은 거를 충분히 사업 전에 공유를 하고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들었던 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안 돼서 아니 왜 생각보다 더 빨리 파냐 이렇게 화가 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뭐 그렇게 돈 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려고 모은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토크노믹스나 이런 데 사실 요즘 백서를 다 공개를 하는데 그것 따라서 제 생각에도 뭔가 운영하는 데 쓴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기 프로젝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팀이 자기 가지고 있는 토큰을 다 전량 매도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도 갈 수도 있는 내용이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인 것 같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그냥 느낀 점인데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기존 사업에 토큰의 가치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토크노믹스를 도입을 안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면 잘 될 수도 있는데 토크노믹스를 어설피 했다가 토큰 가치가 그냥 엉망이어가지고 망해버려서 잘 되던 서비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적용한다는 거는 두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유저들이 이 코인을 산다는 거는 그 생태계의 일부가 되겠다는 의미인 거라서, 내가 이 코인을 산다는 거가 정말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애정으로 이 거버넌스나 어떤 시스템에 참여하려고 사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 기사를 하나 좀 그냥 캡처해 왔는데, 그 요즘에 P2E나 이런 데 이제 토코노믹스를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 P2E 쪽에 하도 그런 사기 프로젝트가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승자가 되지 못한 기업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기사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투자로만 요런 그냥 일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서비스들이 토커노믹스를 구성을 해서 그 토큰을 발행한다고 할 때, 그거를 정말 투자 관점에서만 쓰면은, 하면은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어떤 사람은 그 코인을 살 때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서비스에 동감을 해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휴지 조각은 좀 그렇지만 토큰 가격이 떨어져도 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코인을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저들마다 코인을 사는 목적이 다 다르고 이제 각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산다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신의 목적이 뭔지 살펴보고 토커노믹스도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약간 네. 이제 이전에 뭐 주식회사를 생각하면은 초기에 스타트업을 하고 주식을 초기 얼리 투자 받고 뭐 시리즈 A, B 이렇게 받아서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고 돈을 받고 그 대신에 미래에 뭐 IPO를 해서 그것들이 시장에 절대 다수에게 파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였던 거잖아요. 자본 조달하고 그거를 시장에다 매각하는 이 프로세스가 되게 길었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어떤 사업이 딱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야 매출도 좀 나고 그래야 상장이 되니까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이게 되게 막 5년, 10년 걸리던 거였는데 지금은 코인으로 먼저 이 모든 과정에 있는 돈 한 번에 다 땡기고 그리고 곧 또 리스팅을 해버리니까 일단 뒤에 있던 것들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라고 좀 봐요. 그런 대신에 일부 그 기관 투자자들만 자본 조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가 지금은 많은 대중들에게 그 프로세스에 접근 권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단계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뭐 좋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나 서비스의 어떤 자본 조달 프로세스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더 초기에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잘 되면은 더 많은 그 업월드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똑같이 모든 스타트업은 실패 확률이 99%니까 기관 투자자들 역시 99% 실패율을 갖고 있고 그 1%에서 막 1000배, 만배 나니까 그게 보존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P2E를 예를 들면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P2E를 광고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에 그냥, 참여가 아니라, 게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게임 아이템도, 직접 소유를 할 수 있고, 그 오너십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해보면, 오너십을 가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존의 게임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를 잘 인식을 하고 사실은 그 유저들 코인을 사는 사람이나 그거에 참여하는 이제 유저들이나 지금 그런 그 점을 잘 인지를 하고, 사거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한 건가요? 하지 않았나요? 네, 이게 끝난 거고, 사실은, 원래 저희가 한 주 미뤄뒀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때는 요것만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재밌게 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주도 그걸 이제 좀 자료도 정리하는 김에 그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잠시 저 좀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저도 노트북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아하.
좀만 쉬었다 할까요? 저도 목이 조금. 아, 네. 한 1, 2분만 쉬었다 할까요? 1분 좋아요. 그러면은 네. 22분.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셨다. 오케이. 가셨어요. 22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